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진행 절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이 뭔지 한번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진행 절차에 대한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는 가피해 관련 학생의 학생 확인서,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확인서, 그다음에 목격 학생의 진술서 를 받는 등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CCTV가 있으면 CCTV도 확인하고 뭐 그 외에 자료가 있으면 학생들이 낸 자료나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가피에 관련 학생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육하원 측에 맞춰 최대한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적시하는 한편 주변에 있던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CCTV 영상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피에 관련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는 수사기관 아니고 수사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 넘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피에 관련 학생은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는 확보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후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해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전담기구를 학폭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담기구는 학폭이 아닙니다. 전담기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된 거고, 전담기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학폭으로 넘길지,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아니면 회부하지 않을지 딱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결정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이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인데,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A, B, C, D, E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장 자체 해결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피에 관련 학생이 작성한 학생 확인서, 그 다음에 목격한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 그 다음에 가피에 관련 학생이 제출한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피에 관련 학생들에게 이제 질의를 통해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피에 관련 학생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내릴지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당일에 모든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피에 관련 학생은 사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가피에 관련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제출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며,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학교에서 다 해주겠지,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안 해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도 이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확보하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 제출해야 되고,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야 되고, 학교에 제출한 거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의견서 이런 것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학교폭력은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은 각 절차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각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학교폭력 뭐 가해던 피해던 이제 학교폭력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항상 두 가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